안녕하세요. 아침을 깨우는 세법 설린 양수의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법 4장 심화 1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에 따라 주 A가 사업용 건물과 관련하여 2015년 제1기,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주 A는 정육점을 운영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용 건물의 건설 공사를 시작하였다. 2번 주 A의 사업용 건물은 2014년 4월 1일에 완공된 후 정육점에 사용되었는데 동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 1억 원이다. 자, 정육점은 면세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요. 공제다 불공제다? 불공제가 되는 겁니다. 3번 주 A는 사업용 건물에서 과세사업인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 2015년 4월 1일에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2016년 4월 1일부터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자, 음식점은 과세사업이죠. 그래서 건물을 과세사업에도 같이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과세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과세 전환이 일어난 시점은요. 2015년 4월 1일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한 시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과세 완전 전환이에요? 일부 전환이에요? 자, 정육점에도 사용하고 음식점에도 사용하죠. 겸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일부 전환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원래 매입세액 불공제된 1억 원이 있었는데 그 1억 원 중에서 과세에 쓴 비율만큼은요.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억 곱하기 과세 쓴 비율 바로 하시면 될까요? 자, 한 가지 더 고려하셔야 될 게 있죠. 자, 건물이 완공된 시점은요. 2014년 1기고요. 과세 일부 전환이 일어난 시점은요. 2015년 1기가 됩니다. 몇 과세기간이 경과했죠? 2 과세기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상각을 고려하셔야겠죠. 그래서 1-5% 곱하기 2 과세기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세 전환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감가상각 자산만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각은 항상 고려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과세에 쓴 비율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4번 자료까지 마저 보면요.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및 사업용 건물의 사용 면적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 2015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에 음식점의 공급가액 및 사용 면적은 예정 공급가액과 예정 사용 면적이다. 자, 건물은 사용 면적이 우선시 되죠. 그래서 2015년 제1기 과세 일부 전환이 일어난 시점에 사용 면적을 보시면 되고요. 자, 과세 비율이죠. 과세 비율은요. 자, 5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요게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을 우리가 만들어 놨던 산식이 뒤에다가 곱하면요. 자, 매입세 공제 금액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2015년 제2기에는 사용면적 비율이 바뀌었네요. 자, 몇 포인트로 바뀌었죠? 65%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또 주의하셔야 될 거, 요때도 이 사용면적 비율이 예정 사용면적 비율이라는 거예요. 자, 예정 사용면적 비율과 또 다른 예정 사용면적 비율 정산할까요? 정산하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예정 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했다고 하면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시점에 확정 사용면적 비율과 정산하는 거죠. 그래서 2016년 제1기에 확정 사용면적 비율 산정해 보시면 70%고요. 요 확정된 사용면적 비율과 차이를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자, 과세 비율이 15%만큼 늘어났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해주면 되겠죠. 자,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제1기의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이 55%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제1기의 매입세 공제액은요. 자, 애시당초 매입세 불공제액 1억 원에서 시작하고요. 건물이 완공된 시점과 과세 일부 전환이 일어난 시점이 이 과세기간이 경과했죠. 그래서 여기에 상각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세 비율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비율은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이죠. 자,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2015년 2기에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이때 정산한다 안 한다? 자, 정산하지 않습니다. 2016년 1기에 확정 사용 면적 비율이 나왔죠. 이때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 사용 면적 비율과 확정 사용 면적 비율 차이가 15%죠. 자, 15%만큼 과세 비율이 증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2016년 1기에 산식을 적어볼 건데 이 산식을 적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애시당초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을 적용할 때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가 2였죠. 그리고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을 적용한 시점과 사용 면적이 확정된 시점 사이에 이 과세 기간이 또 경과했죠. 그러면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를 사로 바꿔줘야겠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주의할 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갖고 오셔야 돼요. 그대로 이 과세기간으로 갖고 오셔야 됩니다. 사과세기간으로 바꾸시면 안 되겠다라는 거. 자, 왜 그렇죠? 시당초 예정 사용면적 비율이 잘못된 비율이었죠. 그래서 올바른 사용면적 비율로 바꿔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올바른 비율로 바꿔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때는 예정 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한 시점과 사용면적이 확정된 시점에 기간 경과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과세 비율이 15% 증가했죠. 요걸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을 적용한 시점과 확정 사용 면적 비율이 나온 시점 사이에 기간 경과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게 주의할 점이에요. 자, 이것으로 세법 설레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